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더라도 당장 집값이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잘 모르고 폭락이를 할 거라면 차라리 폭등이를 하세요. 똑똑한 폭락이보다 무지성 폭등이가 훨씬 더 잘 맞추고요. 재산도 불리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컴하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얘기하는 30억 만족수저 건마입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정권 교체가 확정되었는데요. 대선의 불확실성이 제거된 만큼 앞으로 집값은 어떻게 바뀔까요? 그동안 집값이 무지막지하게 오른 건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완전히 꼬여버리면서 엄청난 폭등을 해버린 것이라 이제 와서 시장을 제대로 되돌리기에 너무 늦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부가 그 어떤 정책을 펴더라도 당분간은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자, 일단 지금 당장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핵심지에 공급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한 상황이라 공급 부족을 풀기 위해서는 억지로 틀어막던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야 하는데요. 이 재건축 규제를 아무 이유 없이 하는 건 아니거든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면 재건축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게 돼요. 불인이 여러분들을 위해 조금 자세히 얘기해 볼게요. 같은 물건이면 남들이 사용하지 않는 새 것을 더 좋아하는 게 사람 심리거든요. 이건 거의 모든 사람이 똑같은데요. 그래서 같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더라도 가장 최근에 지은 신축이 가장 비싸고요.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가격이 점점 싸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오래된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재건축이 돼가지고 새 아파트가 되면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새로운 신축이 생기면 그 신축 아파트 가격이 30억이 되고 기존 30억짜리 신축 아파트가 살짝 구축이 되면서 가격이 살짝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도 생각할 수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데요. 재건축을 하기 위해 낡은 아파트를 철거하게 되면 그 아파트에 살던 사람들이 어디론가는 가서 살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또 사람이 주거지를 정하면 쉽게 옮기지도 못해요. 본인의 생활 환경과 경제적 상황에 맞춰서 현재 지역에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기왕이면 살던 곳 근처에서 살고 싶어 하는 게 또 사람 심리거든요. 재건축을 하게 되면 부서져서 없어지는 만큼의 주택 물량이 당장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진 만큼의 집을 구하려는 수요들이 경쟁률이 올라가면서 주변 지역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요. 주변 지역 아파트들의 가격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중에서도 신축 아파트가 더 비싸질 수밖에 없게 되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의 가격은 그 신축 아파트보다도 더 비싸지게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주변 신축 아파트가 30억이잖아요? 그러면 곧 새 아파트가 될 헌 아파트는 새 아파트가 되는 순간 30억보다 비싸겠네. 31억은 되겠지? 32억도 넘을 듯? 아니지. 지금 신축의 가격도 30억에서 더 오를 테니까 31억이나 32억은 될 거고 여기는 그거보다 더 신축이 되니까 33억은 되겠네. 이러면서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형 말대로라면 재건축을 풀어주면 집값이 오르니까 정부가 잘한 게 맞는 거 아니야? 아니요. 이러한 이유로 지금 정부는 집값 안정이라는 명분을 가지고 재건축을 막고 있지만 가격이 오르더라도 지들끼리 알아서 재건축하게 냅두면요. 처음에는 이런 식으로 가격에 거품이 끼면서 오르다가도 결국에 공사가 진행되고 시간이 지나 신축으로 바뀌어서 갑자기 물량이 예전보다도 더 늘어나게 되면서 올랐을 때의 논리와 마찬가지로 공급량이 기존보다 훨씬 더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서 가격에 거품이 빠지고 점점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못 기다리고 가격이 당장 오르는 걸 막겠다면서 재건축 공급을 막으면 막을수록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살고 싶어하는 퀄리티 수준의 집이 점점 더 부족해지면서 서로 경쟁하다가 가격이 더 폭등하게 되는 거고요. 그때서야 뒤늦게 공급이 부족하다는 걸 인정하면서 재개발을 풀어주게 되면 이미 오른 가격에서도 훨씬 더 오르고 나서야 조금씩 가격이 내려가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딱 이런 상황이죠.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수준의 신축 아파트가 부족하다면 기존에 이미 지어진 구축 아파트들이라도 물량이 많으면 그나마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데 그 물량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주택자들이잖아요. 1주택자들은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싶어서 팔고 그 돈을 보태서 이사를 가려는 경우가 아니라면 잘 안 팔거든요. 결국엔 다주택자가 집을 사고 팔고 해야 시장에 물량이 생기는데 그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팔게 하니까 집값이 오르는 거라면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을 괴롭히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다주택자들이 양도세가 많이 나와서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주택자가 구매 당시보다 10억 오른 아파트를 팔면 양도세와 기타 세금을 포함해서 82.5%나 내야 되는데요. 그럼 세금만 8억 2,500만 원 오졌다. 게다가 부동산에 중개 수수료도 내야 되죠. 가지고 있던 동안 보유세도 계속해서 냈거든요. 이거 대출받아 산 집이라면 이자도 계속 냈을 텐데 10억 오른 집을 팔았더니 돈이 남기는커녕 오히려 돈을 더 내야 되네 하는 기적이 펼쳐지기도 한다니까요. 현실이 이러는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팔겠어요? 팔면 당장 현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안 팔겠죠.
거예요. 그러니까 정부가 어떻게 했어요? 어쭈 이것 봐라. 다주택 적폐 주제에 감히 안 팔아? 그럼 너 재산 많이 올랐으니 보유세, 종부세 잔뜩 올림. 오른 만큼 세금 내고 팔기 싫으면 다른 세금 왕창 내. 정부가 지금까지 이러고 있던 거예요. 팔아도 손해, 안 팔아도 손해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 같나요? 당연히 그나마 덜 손해보는 쪽으로 선택해야지. 그래서 그동안 다주택자들이 증여를 겁나게 해준 거예요. 여기서 또 문제가 생기는데요. 증여를 해줬는데 증여받은 사람이 바로 팔면 증여받은 시점의 가격으로 양도세를 내는 게 아니고요. 증여받기 전 구입 가격으로 양도세를 내야 돼서 증여받은 사람은 5년 동안 팔지도 못해요. 양도세를 아끼려고 증여세 내면서 증여해줬는데 그걸 또 양도세를 내겠다고요? 당연히 안 팔죠. 이런 식으로 매매 가능 물량이 또 잠기게 되는 겁니다. 정부가 집값을 잡겠다면서 기존에 있던 구축 물량까지 다 막아버린 거예요. 이래놓고 이제 와서 당장 없는 공급 물량을 늘리기 위해 일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를 하게 되면요. 그동안 안 팔았던 사람들이 좋다고 팔 테니까 구축의 공급이 늘어나서 가격이 내려갈 거라 생각하겠지만 다주택자들이나 1주택자들이나 가지고 있던 물량들 중에 상대적으로 하급지에 있는 물량을 팔아버리고 그 돈을 보태서 좀 더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현상이 강해지기 때문에 상급지에 있는 똘똘한 한 채들의 가격이 더더욱 오르게 되는데요. 부동산은 가격이 서로 연동되어 있어서 상급지가 오르면 그 밑에 있는 수요가 받쳐주는 하급지까지 키 맞추기 하면서 오르려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고 싶어 할 만한 지역의 집값이 다 같이 오르는 현상이 또다시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아 뭐야 이 형, 뭘 해도 다 오른다네. 형도 결국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는 폭등이었어? 아니요, 저 폭등이 아니에요. 다주택자 양도세 혜택을 주면 상대적으로 수요가 부족하다고 느껴진 지역은 떨어질 거예요. 앞으로도 수요가 있을 지역과 없다고 판단된 지역은 양극화가 훨씬 심해질 겁니다. 원래 부동산은 우상향하는 것이 기본이라 제가 말한 내용들은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집값 상승 요인이거든요.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서 공급을 늘리려고 해도 양도세를 일시적으로 면제해서 기존 물량을 나오게 하려고 해도 이미 꼬여버린 지금 부동산 시장 상황에서는 당분간 주택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미 상상을 초월할 만큼 많이 올랐고 앞으로 금리도 오를 것이 분명하고 인구도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력이 떨어져 하락할 요인이 더 많다고요? 과연 그럴까요? 주택은 필수지여서 시장 참여를 안 하고 버티는 게 불가능한데요. 집값이 내려갈 것 같아 집을 안 사고 버티려면 전세든 월세든 세를 얻어 살아가야 되거든요. 세를 얻으려는 사람이 많아지고 집을 가지려는 사람이 없어질수록 집을 빌리려는 사람은 많아지고 집을 빌려주는 사람은 없어지기 때문에 경쟁은 점점 심해져서 전월세 가격이 폭등을 하게 되는 거고 빌려서 살아가는 임대비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냥 집을 사버리려는 수요가 강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매매가가 상승해버리는 원인으로 작용을 하는 거예요. 생각했던 하락 요인이 반대로 상승 요인이 되는 거라 쉽게 믿지 못하겠지만 집값이 상승과 하락을 거치면서 우상향한다는 것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기본값이고 웬만하면 집값이 오르는 쪽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요. 무지성으로 폭등을 외쳐도 거의 대부분은 맞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잘 모르고 폭락이를 할 거라면 차라리 폭등이를 하세요. 똑똑한 폭락이보다 무지성 폭등이가 훨씬 더 잘 맞추고요. 재산도 불리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정권이 바뀌고 부동산 정책 기조가 바뀌더라도 당장 집값이 하락할 수는 없습니다. 흔히 사람들이 다주택자가 있는 집을 다 사버리니까 공급이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완전 반대로 돈 있는 사람들한테 집을 새로 못 짓게 막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금 있는 집 중에서 그나마 좋은 집을 서로 갖겠다고 싸우다가 점점 더 집값이 비싸지는 거예요. 새로 지어서 새 집을 갖겠다는 다주택자가 많아져야 공급이 많아지게 되는 거고 그런 다주택자가 많아져야 집을 빌려줄 수 있는 임대 물량도 풍부해져서 전월세도 집값도 안정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인정하기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이게 객관적인 팩트니까. 지금은 집값을 잡기 위해 집값이 당장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해주면서 집값이 여기서 더 오른다고 쫄지 말고 다주택자들이 하루라도 빨리 꾸준히 시장에 공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해줘서 사람들이 원하는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게 만들고 그거를 많은 사람들이 충분히 인지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집값이 내려가고 안정화가 될 수 있어요. 하루라도 빨리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와 집값 폭등 없이 안정된 시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번 영상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자 되세요.